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2024년 가을 한강을 바라보는 고층 빌딩들이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반짝인다. 우리 이야기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강남의 사무실 숲속 어딘가에서 강서준은 32살이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손끝에는 천재의 냄새가 밴 남자. 디자인 스타트업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직함이 그를 설명하는 전부는 아니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낡은 개념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일. 손목에 차는 작은 기계가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밤새워 코드를 짜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부수고 다시 만들었다. 강서준의 특징은 순진함이었다. 아기를 모르는, 아니 아기를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순진함.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겐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믿었다. 약속한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았다. 유다비는 그와 다른 세계에서 온 여자였다. 30살. 천광그룹 마케팅 본부의 과장. 천광그룹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다. 건설, 화학, 전자, 금융. 경제의 모든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대한 재벌이었다. 다비는 야망이 많았다. 그 야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웃음이 많았다. 겉으로는 다정했다. 그 다정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준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마도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의 임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떤 업계 행사장에서였다. 다비는 그곳에서 강서준의 최고 기술 책임자라는 직함을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을 봤다. 눈빛이 낡은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다. 강서준은 그의 미소에 빠졌다. 그것이 계산된 미소라는 것을 모른 채 약혼까지 했다. 결혼식 날짜도 잡았다. 내년 봄이었다. 한강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강서준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스럽고 따뜻한 결혼식. 그런데 약혼 반년 전 강서준이 자신의 가장 큰 성과를 다빈에게 보여줬다.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것의 핵심은 특허였다. 3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기술. 강서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특허였다. 다빈아. 강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함 그 자체가 담겨 있었다. 이거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천광그룹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 기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다빈의 입가에 미소가 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미소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미소였다. 고마워, 서준. 그렇게 말하고 다비는 강서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특허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천광그룹 본사의 대강당에서 표창식이 열렸다. 뉴스에도 났다. 천광그룹 미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성공. 유다빈 마케팅 본부 과장 표창. 유다빈은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거짓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챘을 리 만무했다. 천광그룹의 후계자 정도현까지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정도현은 34살. 부회장. 권력욕으로 타오르는 눈을 한 남자. 한 번 본 여자는 놓치지 않는 집착의 소유자. 정도현의 눈이 유다빈에게 꽂혔다. 그리고 강서준은 관객석 맨 뒤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자신의 약혼녀가 인정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는 몰랐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자신의 특허가 약탈당했다는 것을. 표창식이 끝난 후 강서준은 유다빈을 찾아 축하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모른 채 건물의 복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계단 근처, 그곳에서 강서준은 유다빈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 유다빈이 정도현과 말하고 있었다. 그 대화는 강서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정 부회장님, 저는 천광그룹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준은, 강서준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남자일 뿐입니다. 그의 기술을 얻으면 이제 쓸모없습니다. 정도현이 웃었다. 그것은 사나운 웃음이었다. 좋아. 넌 내 여자다. 강서준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계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다빈이 그를 본 순간 다빈의 표정이 변했다. 창피함이 고민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발각됐을 때의 불편함일 뿐이었다. 서준. 다빈이 다가왔다. 속삭이듯 말했다. 오해하지 마. 모든 게 모두 진심이지 않다는 거 알아. 강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서질 것 같았다. 다빈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 순간 다빈의 얼굴이 아주 잠깐 인간의 형태를 벗었다. 야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기술을 놓칠 수 없다는 필사의 얼굴이었다. 다빈이 강서준의 팔을 잡았다. 내가 입을 열면 너 하나쯤 불구로 만들어도 우리 집안이 다 덮어준다. 알겠어? 그 말과 동시에 다빈이 강서준을 밀었다. 계단 위에서의 강한 밀침. 강서준의 몸은 중력에 끌려 계단을 굴러내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 순간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강서준의 몸을 받아낸 사람이 있었다. 중년의 남자. 아니, 늙어가는 남자. 여명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그런 나이의 남자. 강태산. 강서준은 그의 이름을 몰랐다. 하지만 강태산은 강서준의 얼굴을 본 순간 움직임이 멈춰버렸다. 이 얼굴. 강태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강서준의 얼굴에서 20년 전 자신이 유괴 사건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봤다. 이때가 오후 5시 33분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서준의 인생도, 천광그룹의 운명도, 그리고 강태산의 외로움도. 강서준이 눈을 뜬 것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었다. 천장은 하얀색이었다. 기계의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산소 튜브가 코에 꽂혀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석고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병원의 천장. 이건 죽은 사람이 보는 풍경이 아니라 산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이었다. 강서준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계단. 떨어짐. 그 다음은 누군가 자신을 받아줬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강서준은 알 수 없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다행히 깨셨네요.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다. 우측 대퇴골 골절. 복합골절이다. 수술을 했고 회복에는 3개월이 필요하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강서준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한 가지로 가득 찼다. 다빈. 그 이름. 내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강서준이 물었다. 병실 책상에 있습니다. 경찰이 왔었는데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그 단어가 강서준을 깨웠다. 아, 맞다. 다빈이 자신을 밀었다. 의도적으로. 그건 범죄다. 강서준은 휴대폰을 집었다. 수십 개의 미시지가 와 있었다.
대부분 신문사와 방송국이었다. 제목들이 화면에 떴다. 천광그룹 과장 유다빈 취한 스타트업 CEO와 말다툼 중 아래층으로 추락. 자해로 추정. 강서준의 손이 떨렸다. 자해? 자해라니? 다른 기사들도 비슷했다. 스타트업 CTO, 음주 후 계단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천광그룹 사건 직후 즉시 보안 강화. 기업 이미지 보호에 적극. 거짓이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강서준은 휴대폰으로 유다빈에게 전화했다. 다빈아, 난 자해하지 않았어. 넌. 서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계단 쪽으로 간 건 맞지만 난 너를 밀지 않았어. 목소리가 애절했다. 눈물이 묻어난 것처럼 들렸다. 그것은 배우의 목소리였다. 강서준은 그걸 구분할 수 없었다. 너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 내가 손만 잡으려고 했는데 넌 스스로 넘어진 거야. 너 자신도 모르면서. 거짓이었다. 하지만 강서준은 의심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올 거야. 그런데 나한테 우리가 싸우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제발 나를 믿어줄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그 순간 강서준은 자신의 다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의심할 권리조차 없다는 고통이었다. 약혼녀를 의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괜찮아. 난 너를 믿어. 강서준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그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다. 마이너스. 3일 후 경찰이 병원에 찾아왔다. 강서준 씨 진술을 받아야겠습니다. 경찰은 중년의 남자였다. 이제껏 많은 사건들을 보아온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심했다. 저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창식 후에 유다빈을 찾아갔고 계단 근처에서 그녀가 정도현 부회장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대화였나요? 강서준이 반복했다. 내 특허를 넘겨준 건 맞지만 다빈이 그걸 자신의 것으로 속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도현과의 관계 같은 말도. 경찰이 메모했다. 그 다음 다빈이 저를 밀었어요. 분명히. 그 순간 강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경찰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 있던 안내원과 손님들의 진술이 다릅니다. 당신과 유다빈 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신이 스스로 계단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휴대폰을 꺼냈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각도가 좋지 않았다. 계단 모서리만 보였다. 강서준이 넘어지는 순간이 포착됐는데 그 영상만으로는 자해인지 타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천광그룹은 CCTV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당신을 밀어내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검사했는데 0.08%였습니다. 음주 상태였습니다. 강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술을 마신 기억이 없어요. 표창식의 술잔을 들었지만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일어났다. 현재로서는 자해로 판단됩니다. 타인의 폭력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까요.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이 나갔다. 강서준은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여전히 하얀색이었고 기계는 여전히 비프음을 내고 있었다.
그 밤 뉴스가 터졌다. 스타트업 CTO 음주운전 상태에서 계단 추락. 자해로 확정. 뉴스는 덧붙였다. 천광그룹의 유다빈 마케팅 본부 과장은 정도현 부회장의 보호 아래 있으며 회사 내에서 특진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은 완전히 천광그룹의 손안에 있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2주 후 강서준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다. 박도윤, 32살 동안을 가진 남자. 강서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10년을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친구였다. 박도윤은 기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기자에서 물러나 유튜브 탐사 PD가 되었다. 도윤의 진실 채널. 구독자 50만 명.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채널로 유명했다. 서준아. 박도윤이 병상 옆에 앉았다. 뉴스 봤어.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도윤이. 난 모르겠어. 내 기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지. 강서준이 나약하게 말했다. 박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너 정말 술 마셨어? 아니야. 난. 강서준이 생각했다. 표창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축사를 하다가 누가 내 와인 잔을 바꿨어. 아니면 내가 마신 와인에 뭔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어. 박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기자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럼 증거가 있을 거야. 표창식 영상, CCTV, 천광그룹의 보안 기록. 모든 게 조작된 거야. 근데 경찰도 언론도 다 천광그룹의 손안이야. 너는 모를 테지만 천광그룹은 한국 경제 3위 재벌이야. 그들이 숨기려는 것은 경찰도 경찰이 아닌 척 봐주는 거지. 박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진실을 파헤칠 거야. 답인 정도현 천광그룹의 모든 거짓을. 근데 그럼 넌 천광그룹과 싸우는 건데? 당연하지. 왜? 무서워? 강서준이 말했다. 아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태산이었다. 강서준을 계단에서 받아낸 그 남자. MS그룹의 회장. 강태산은 강서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확신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 이름이 강서준이라고 들었네. 목소리가 깊었다. 나이가 묻어나는 그러나 권력으로 다져진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누가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나? 강태산이 물었다. 천광그룹의 유다빈이라는 여자와 정도현 부회장입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강서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자네 부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저를 유기하셨대요. 강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아였나? 네. 강태산이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네를 도와줘도 괜찮을까? 그 질문이 강서준의 인생을 바꿨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요? 강태산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 말이 전부였다. 마이너스. 병원 밖. 박도윤은 휴대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 도윤의 진실 채널에 시청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대형 재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개인이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범죄입니다.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짓밟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표장식 사진들이 나타났다. 유다빈의 미소.
정도현의 냉담한 표정. 천광그룹 본사의 고층 건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라이브가 끝났다. 강서준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라는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려고 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는 작은 싸움이 시작되려고 했다. 다음 내용은 다음 날 저녁 7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쉽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